자, 2020년 10월 14일 중수들이 차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건산업, 그리고 신일제약, 그 다음에 텔콘, RF제약, 그리고 TCC스틸 총 4종목이고요. 오늘도 구독자분들이 궁금하시는 종목으로 선정을 했고 차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총 3개구나. 난 2개만 알고 있었어요. LG 뭐 분산가 그거 아무튼 자, 이건산업. 자, 오늘 급등이 좀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죠. 이건산업하고 한솔홈데크, 그리고 아침에는 옴니시스템이 좀 움직였어요. 근데 옴니시스템은 시대적으로 뭐 청정기나 그런 쪽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같은 테마로 친환경 테마로 움직였는지 뭐 했는지까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한솔홈데크가 가길래 그러면 그 밑에 이건산업도 따라갈 겁니다 라고 제 회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면서 한솔홈데크가 상한가를 갈 때 이건산업을 저는 상한가까지 안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탄소 배출권 테마예요. 안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흐름을 보면 자, 기존의 저점을 형성하고, 그러면서 코로나 3월달에 저점을 형성하고, 그리고 나서 뭐 지수가 올라오면서 같이 올라왔어요. 같이 올라왔다가 어느 정도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그 박스를 강하게 뚫고 올려 세우고, 그리고 나서 주가를 눌렀거든요. 다시 박스 하단까지. 그리고 나서 다시 튀어 오른 자리예요. 그죠? 오른 자리인데, 자, 지금의 자리에서 보면 이 장기 이평선이 위에서 내려와서 밑으로 내려 꽂는 자리예요. 아직은. 즉, 정배열을 만들기 위해서 자리를 잡는 자리예요. 자리를 잡는 자리인데, 그래도 얘는 다른 타 종목에 비해서 조금 더 수급이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림 중에 하나는, 위에서 내려오는 장기 이평선을 밑에서 올라오던 캔들이 기다리지 않고 올라타준다라는 거예요. 올라타서 한번 올려다 놓고 내려오는 이평의 각도를 옆으로 꺾어주는 그림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올려다 놓고 다시 눌렀다가 다시 올려다 놓으면서 이 장기 이평선을 이제 중심값을 만들겠다라는 개념이에요. 즉, 캔들 자체를 올려다 놓고 밑으로 내려와서 횡보하다가 이 이평선을 밑으로 깔기보다는 캔들이 먼저 이평선을 마중 나가서 위에서 어느 정도 주가를 형성시키면서 이평을 밑으로 깔겠다는 개념이에요. 밑에 있는 이평을 위로 올리겠다는 개념이고.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꼬매기를 지금 하고 있는 자리예요. 위아래로 흔들어 대다가 이제는 눌릴 때 굳이 이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고 이 장기 평선 부분에서는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평은 옆으로 깔고 밑에서 올라오는 이평선을 위로 쳐 올리고, 그러려면 주가를 강하게 쳐 올리든 아니면 옆으로 횡보하든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일단 대장은 먼저 치고 올라간 그림인 거고, 자, 이 종목으로 따졌을 때 얘는 상한가를 못 가겠구나라고 제가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평선의 위치도 그렇고, 월봉상에 보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얘는 준비가 안 됐어요. 강하게 쏟아낼 자리보다는 맞고 떨어질 자리가 더 많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현재로는. 자, 기존에 거래가 강하게 들어왔던 자리 보시면 여기 한 자리가 나오는 거고, 그러고 나서 몸통의 자리가 여기에요. 그죠? 밑꼬리까지 생각하면 요 자리가 하나 나오는 거고,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이번 주에 거래량 터진 자리가 요 자리인 거고, 그리고 나서 올라올 때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요 자리가 하나 있죠. 요 자리. 오늘의 고점. 왜? 거래량이 이 자리에서 아직 상승을 못했기 때문에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의 자리대 자체가 저항이 있는 자리와 매물이 몰려있는 자리가 같이 겹친다라는 거예요. 그럴 거면 강한 거래량이 터져야만이 한번 쳐 올린다라는 개념인 거죠. 한번 쳐 올리고 쳐 올렸다가 요런 13,500원이나 700원 혹은 14,000원까지 갔다가 윗골이 달고 내려오는 그림이 나오면서 몸통으로 이 장기 이평선들을 감쌀 거냐, 혹은 이평으로 누르면서 장기 이평선 밑으로 몸통을 감쌀 거냐에 따라서 그 다음 추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어디냐에 따라서 위로 한 번 더 쏠 거냐, 밑으로 빠질 거냐. 그죠? 그러면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남았단 말이에요. 자, 주봉으로 보더라도 주봉은 11,500원까지 일단 갈 자리는 나오죠. 주봉상에는 위에 일단 걸릴 게 이평 하나, 그리고 올라오면서 걸릴 게 요런 자리대, 11,000원대까지는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죠. 어떻게 보면 11,000원에서 11,500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건데, 다시 이제 분봉으로 돌아와서 확인을 해보면 일단은 얘가 강하게 상승을 올려다 놓고 눌렸어요. 눌리면서 기존에 상승을 하면서 밑골이 달았던 자리가 요 자리예요. 그리고 밑에서 지켜줄 수 있는 자리가 요 자리인 거고. 그죠? 요렇게 자리 두 개가 나오고, 그 위에 또 밑골이를 하나 더 달았던 자리, 요 자리, 그리고 몸통을 만들었던 자리가 요 자리에서 요 자리예요. 요렇게. 그죠? 그 안에 지금 갇혀있는 자리인 거고, 어떻게 보더라도 강하게 상승을 뽑아놓고 하락을 강하게 눌렀으니까, 그러면 뭐 기술적으로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내일 오전에. 이해되시죠? 내일 시가 자체가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이 오늘의 저점 자리를 깨고 내려가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한 차례는 반등이 나온다. 대신 그 반등은 뭐다? 기술적 반등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차례 눌렀다가 올라올 때 요 자리죠. 못해도 9,700원 위로 올라타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 이 위로 못 올라타는 그림이 나오면 눌렀다가 맞고 다시 한 차례 누른다. 누를 때 요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올 거냐, 아니면 한 차례 더 눌러서 9,000원 초반대나 혹은 뭐 요런 윗자리까지 8,800원 자리까지 눌렀다가 횡보해주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쏟아낼 그 자리대를 만들 거냐의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내일 한솔 홈데크가 뭐 얼마나 이제 올라와 주냐에 따라서 이제 얘네 흐름이 달라지겠죠. 뒤따라가냐 못 따라가냐. 그죠? 확연히 차이가 나죠. 왜 이건산업보다 한솔 홈데크가 대장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인지. 먼저 얘는 여기서 한번 이건 산업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먼저 확인을 했어요. 그 전에 이건희가 얼마 못 올라갈 때 얘는 먼저 확인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요런 자리인 거죠. 아직 대신 이제 위에 폭은 좀 더 있지만 요런 자리에서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위로 올려다 놨다가 다시 눌렀다가 위로 올려다 놨다가 대신 거래가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누르면서 박스권을 거치고 뚫을 때 여기서 강하게 이 장기평선 뚫고 올리면서 다시 누를 때 어디? 이 장기평선을 밑에 깐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면서 뭐 밑에 있는 이평이 치고 올라온다. 이런 그림을 이건산업도 이제 만들려고 하는 모습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후발주인 거예요. 후발주. 만약에 이 탄소 배출권이라는 테마가 어떻게 보면 뭐 친환경, 뭐 뉴딜 쪽에도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에 포함이 돼서 꾸준하게 테마가 발생이 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건산업이라는 종목이 한솔 홈데크가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면서 횡보를 할 때 얘가 대장으로 치고 나올 확률이 높아요. 만약에 그때까지 이 테마가 이루어진다면. 최근에 제가 현대차도 못 보고 뭐 저것도 못 보긴 했지만,
자, 현대차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좀 뭐 조정권이 들어오고 있고, 기아차 보면 기아차는 한 차례 더 좀 더 올렸죠. 현대차하고 기아차하고 비교해 보면 기아차는 이제 현대차는 밑으로 내려가는 조정이 나오는 거고, 기아차는 한 차례 올려다 놓고 조정을 받죠. 차이는 시총 차이, 시총 차이, 그리고 대장이 쉬는 구간이니까 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기아차가 지금은 중간적인 대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대장이라고 볼 건 없지만 어차피 조정은 조정이지만 좀 덜,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지켜주는 그림이 좀 더 나온다라는 거죠. 상승을 할 때 얘가 조금 더 강하게 상승하고, 언제까지? 현대차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 그렇다면 이 이건산업이라는 종목도 한솔홈테크가 두세 차례 혹여나 강하게 상승을 또 뽑아내 준다면 이 이건산업이라는 종목도 거래가 붙으면서 자리 잡고 그 다음에 누른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는 얘가 조금 더 빠른 상승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SDN이라는 종목과 신성ENG라는 종목으로 보면 원래 얘가 대장이었거든요. 얘가 맨 처음 대장이었어요. 얘가 먼저 쏟아내고 그 다음에 뒤따라서 SDN이 가다가 어제는 이 SDN이 강하게 쳐올렸죠. 가격적인 메리트가 조금 더 생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어찌 됐든 강하게 눌렀던 자리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등을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그게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 추세 반전으로 끝날 거냐는 9,700원 위를 올라서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 자리 위로 올라와서 지지가 되면 다시 한 차례 여기 고점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는 한번 뽑아낼 수 있다. 만 원대에서 1,300원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뽑아낼 수 있다. 그 이상은 한솔홈테크가 얼만큼의 상승을 뽑아내주냐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내일도 얘가 20% 이상 상승을 하면 오늘의 고점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하고 혹은 11,000원대까지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신일제약. 자, 덱사메타손 관련주죠? 그죠? 기존 영상 이런 자리에서 영상이 있을 텐데, 자, 일단 월봉부터 볼게요. 지금의 자리도 어떻게 보면 기존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신고가 자리예요. 그죠? 얘는 이 자리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어찌 됐든 신고가 자리예요. 월봉상의 기준에서만. 일봉상에서는 당연히 아니겠죠. 고점을 만들고 내려왔으니까. 월봉상의 기준으로는 신고가 자리인 거고, 자, 지금의 이 흐름 자체가 이제 최근에 이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여기서 고점을 강하게 만들었어요. 고점을 강하게 만들면서 거래량이 강하게 터졌죠. 그죠? 강하게 터졌지만 어떻게 보면 이 시가 대비해서 몸통보다 윗꼬리가 길어요. 그죠? 윗꼬리가 길면 최소한 거래량이 터지는 거래량 자체가 적다 보니까 올라가는 흐름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주봉이나 일봉상에 고점을 쳐맞고 밀렸다라고도 볼 수 있죠. 이때 악재가 터지면서 신풍제약 밀리면서 같이 밀린 흐름이지만, 신풍제약은 밀렸다가 쳐 올랐고 얘는 지금 다시 한 차례 누른 그림이에요. 그러면서 요런 자리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털고 나가는 그림처럼 지금 모양을 만들었거든요. 모양을 만들고 다시 한 차례 갭은 띄웠지만 항상 말씀드리죠. 볼린저 밴드 상단을 건넜을 때는 급등의 모습이다가 이 안으로 기어 들어오면
볼린저 밴드 상단이 저항이 된다고. 시가 자체를 볼린저 밴드 상단 밑에서 시작하니까 그냥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즉 떨어지는 칼날이니까 밑에서 받아줄 만한 구명 그 트럼플링인가 뭐 그런 것처럼 떨어지는 칼날을 받아줄 만한 자리대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5일선에서 지켜주지 못하면 실제적으로 24,800원 기존에 밑골이 달았던 요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올 거냐, 아니면 한 차례 더 눌러서 11선 정도까지 밀어주는 그림이 나올 거냐의 관점인 거고, 어찌 됐든 간에 이 봉에 대한 거래량이 터졌던 이 양봉에 대한 중간값만 이탈하지 않으면 크게 보는 추세에서는 바뀌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중간과 현재 이 중간에 그어보면 지금의 자리는 살짝 깨고 내려앉았어요. 그러니까 저번 달까지만 하더라도 지켜주려는 모습을 보이다가 마땅한 이제 이슈가 나올 게 없다 보니까 최근에 또 조정의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코스닥에서는 조정이 나오려면 제약바이오를 눌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 제약바이오, 특히 코로나 관련주 중에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그렇게 드물어요. 정말 소수예요. 개별적인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전체적으로 움직이질 않는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눌림의 자리인 거고, 그러면 이런 자리 25,000원 정도에서 지지가 나오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자 주봉상에 봤을 때도 자 그런 자리가 지금 주봉상에서 이 볼린저 밴드 중간값, 그러니까 21선까지 온 거죠. 21선이라고 얘기한다면 대부분들이 개인들이 생각하는 저가 매수 자리라고 하잖아요. 21선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온다 라는 기준으로 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는 한 차례 횡보 정도의 흐름은 나타날 수 있다. 저점을 살짝 갱신할 수는 있지만 종가상으로 끌고 달고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얘는 지금 자체가 거래량도 강하게 터지진 않았지만 이 장대음봉에 대한 저항을 확인할 만한 거래량도 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상이 터지지 않으니까 최소한 이 자리까지도 아직 못 올라오는 거예요. 31,200원까지. 얘는 추세적으로 반전이 되려면 이 31,200원 위로 올라타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을 또 봅니다. 어디? 1차로 35,500원 넘기면 그 다음에 이런 몸통 자리까지, 혹은 이제 4만원대까지는 한 번 더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와요. 대신 그러지 못하고 31,200원, 31,500원을 넘기지 못하는 흐름이 나오면 얘는 잘해야 뭐하다? 잘해야 박스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런 그림으로 잘해야 박스권이다. 그러지 않으면 올려놔야 된다. 이해되시죠? 지금 어떻게 보면 상승하고 하락했다가 기술적 반등 나오고 다시 한 차례 누르는 자리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지지가 나올 거냐, 한 차례 더 눌렀다가 물량을 더 털고 갈 거냐의 관점이에요. 아직 뭐 끝났다라고 보긴 힘들어요. 지금의 자리가. 지금의 자리가 좀 끝났다라고 말하기가 힘든 거고, 얘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조금 더 눌리는 그림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의 산 자체가 너무 낮아요. 그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요 정도 올라와 놓고 누른 다음에 한 차례 파동 내고 다시 누르면서 요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요런 자리까지 내려앉아야 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원래 그런 기준대로 본다면. 그죠? 왜 여기서 강하게 쏟아내버렸으니까. 그리고 나서 거래량 없이 눌러버렸고 한 차례 누르다가 기술적으로 고점하고 저점 대비해서 이 갭자리까지는 못 메꿨네요. 못 메꾸고 여기까지 올라다 놓고 지금 다시 눌렀거든요. 거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누르긴 했는데 여기서 물량을 어느 정도는
털고 나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긴 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여기서 하락하면서 여기서 물량이 좀 나갔단 말이에요. 손절을 하든 뭐 하든. 그러면 결국에는 내려앉아서 다시 눌러놓고 여기서부터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요 자리까지. 그러면 만약 여기서 물량을 좀 털고 나갔다면 그 물량이 여기서 들어온 물량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량이 털면서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했다면 지금의 자리부터는 뭐 슬금슬금 모아도 가볼 수 있는 자리일 수 있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밑에서 받쳐줄 수 있는 자리가 요 자리 아니면 요 자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17,000원까지 힘들고 많이 밀리면 2만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개념이 나오는 건데, 그러기 전에 얘는 정배열을 만들어 놓고 누르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격도 여기 말고는 정상적인 이격도로 벌려다 놓고 다시 한 차례 이격도를 줄이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요런 자리에서는 지지가 안 나오더라도 요런 자리에서는 지지가 나올 자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또 기존에 눌렀던 저점 자리가 딱 이평선에 맞는 25,000원 자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런 자리에서는 한 차례 지지가 나올 확률이 뭐하다? 높다라는 개념이에요. 살짝 깨도 상관없어요. 캔들이 살짝 깨고 내려가더라도 위에서 내려오는 이평선, 특히 5일선이죠. 말 그대로 강하게 시세를 분출하거나 시세가 빠지면 5일선이 뒤따라와요. 뒤따라오는데 늦장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하고, 갑작스럽게 평균적인 가격대가 위로 올라가든 내려가면 이평이 밑에 깔리고 캔들이 위로 올라옵니다. 올라갈 때는. 그러면 내려앉을 때도 개파락으로 빠진다. 그러면 캔들이 밑으로 빠질 때 기존에 뭐 이렇게 캔들이 있었다고 치고 이평이 이렇게 깔고 있다가 이렇게 빠지면 이평이 이제 이렇게 따라와요. 그렇다고 해서 이 오늘 떨어졌던 캔들의 이평이 닿진 않는다고. 오늘 당장 여유가 하루 이틀 남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캔들이 한 번 더 내려앉더라도 위에서 내려오는 이평이 이 밑에서 올라오는 캔들만 훼손하지 않으면 돼요. 캔들이 먼저 빠졌다가 다시 한 차례 반등으로 올라오면 위에서 내려오던 이평이 밑으로 깔렸다가 이렇게 유턴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바닥을 잡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바닥을 잡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얘는 지금의 모양으로는 분봉상에 보더라도 지켜줄 수 있는 자리가 요 자리 말고는 특별하게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좀 더 밀리면 요런 자리까지 한번 눌러줄 수 있겠네요. 23,800원. 대신 요런 자리에서는 밑꼬리 달고 올라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 요런 자리까지 빠지면 밑꼬리 달고 올라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 지금의 자리에서는 뭐한다? 옆으로 횡보를 조금 더 해줄 확률이 높다라는 거. 이해되시나요? 신일제약? 그렇다고 해서 물량이 다 빠져나간 자리는 아니다. 뭐 예전에 보면 이 BC월드라는 그림도 모양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얘도 급하게 상승을 해놓고 결국에는 이 밑자리까지 한번 눌러요. 자 보세요. 이런 자리 보세요. 자 밑에서 이평선이 올라오고 있죠. 장기평선이 올라오면서 캔들을 밑으로 내려 깔아요. 그러면서 5일선이 이 자리를 훼손을 했지만 바로 회복을 시키죠. 밑으로 쳐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그러면서 뭐 돌릴 때 우리가 운전할 때 회전하게 되면
빠르게 내려오다가 회전하게 되면 요렇게 꺾어야 될 자리에서 요렇게 돌잖아요. 그래야 이렇게 안전하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드라이빙 하듯이. 그런 것처럼 5일선 이렇게 드라이빙해서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서 바닥을 잡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한 차례 올라오고 다시 뭐 누르면서 뭐 저점을 확인할지언정 그러면서 상승을 한 번 더 낸다라는 개념인 거거든요. 그죠? 근데 얘는 뭐 이평선 위에서 내려 꽂는 자리니까 뭐 그럴 확률도 있지만 지금의 신일제약 슬금슬금 분할로 모아봐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뭐 지금 물량이 다 빠져나갔다라고 보기는 애매한 자리다. 애매한 자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얘는 정말 손절해야 될 자리는 2만원이 깨졌을 때예요. 뭐 근데 여기서부터 들고 있는 사람들이 2만원까지 들고 있으라는 말은 못하지만 사실상 뭐 들고 있는 사람들은 물탈 시점을 정확히 잡으셔야 된다라는 개념인 거고 아직 들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소소하게 뭐 분할로 신규 매수도 나쁘지 않은 자리다. 못해도 10% 정도의 상승은 한 번은 나온다. 기술적 반등이 찌라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텔콘 RF제약. 선생님 종목 분석은 안 해요. 평단가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차트만 봅니다. 저는 종목 분석은 법으로 금지가 돼 있어요. 그런 거는 저기 어디야 그 TV 있죠. TV 저기 뭐야 무슨 뭐 경제 TV 있죠. 그런 데는 상관없어요. 그런 데에서는 내가 비중이 몇 프로고 얼마에 물려 있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라고 물어보셔도 되는 거고요. 저는 그냥 말 그대로 지금 차트에 그냥 흐름으로 흐름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KPM테크가 올라오면서 텔콘 RF제약도 같이 올라왔어요. 원래 저희 회원들 제가 단기로 드렸던 추천 종목이었는데 오늘 일단 팔고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얘는 지금의 자리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얘는 손절만 단기적으로 손절만 8,000원 잡으셔도 돼요. 얘는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얘는 단기 8,000원 손절 잡고 대응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위로는 9,700원대 혹은 9,2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못해도 그럴 확률이 높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월봉상에서 기존에 이 위아래로 박스 쳤던 구간을 뚫고 올라선 거예요. 거래량 들어오면서. 그죠? 그렇게 오면서 한 차례 슈팅을 강하게 쏟아내고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나서 이 박스권 상단 위에서 몸통을 지지를 해주니까 그 다음날 이번 달이죠. 이번 달 저점이 어디예요? 박스권 상단을 지지받고 반등을 하는 그림이죠. 그죠? 그러면 한 차례 쏟아내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어느 정도에 대한 물량을 정리를 해준다라는 개념이에요. 지금 그럼 즉 이 자리에 대한 물량을 어느 정도는 정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다는 아니고 이게 다 했다면 몸통을 요렇게 뽑아냈어야 돼요. 아이고 이거 뭐야 요렇게 요런 개념이 뭐냐 기존에 한 차례 매물을 확인했던 자리가 여기 한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자리가 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몸통도 만약에 매물 소화가 완벽하게 됐다면 몸통도 요렇게 뽑아냈어야 된다고요. 왜?
요때보다 거래량이 확연하게 터졌으니까. 즉 이 자리에서 여기에 대한 매물을 다 소화했다면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올 이유도 없다라는 개념인 거고,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왔으면 최소 최근에 들어왔던 거래량보다 많은 고점 부근을 몸으로 메꿔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다음에 한 번 더 쏘는 자리가 나오는 건데, 그렇지 못했다. 즉 한 번 더 매물에 대한 소화를 해줬다라는 거고, 그런 매물 소화를 지금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오늘의 고점 자리가 좀 살짝 모자라긴 하지만 이제는 이 자리 8,900원대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 근데 이 자리는 웬만하면 넘어갈 확률이 높다. 왜? 지금 15일 기준으로 터졌던 거래량이 이 거래량만큼은 터졌어요. 그럼 이 자리까지는 한번 메꿀 확률이 높다. 뭘로? 몸통으로. 그러면 그 위에 윗꼬리를 달 거냐, 그 위도 몸통을 감쌀 거냐의 기준인 거예요. 이번 달은. 그럼 못해도 1,800원 부근까지는, 혹은 1,300원 부근까지는 한 차례 더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텔콘 개념으로. 그죠? 예전에 제가 그 KPM테크 그 분석한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빠졌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개념이, 여기서 개파락이 강하게 떨어질 거냐, 강하게 안 떨어진다면 4,800원대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이 자리를 넘어서면 5,500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당장은 무리다. 대신 4,800원대를 넘기는지 꼭 체크하셔라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딱 그 자리 맞고 밀렸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자리를 이제 맞고 떨어지면 한 차례 더 눌린다고 했어요. 그게 한 3,500원대를 말씀드렸는데 3,600원대에서 일단 지지를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차례 쏘아 올리는 그림으로 오늘 마무리를 했고, 마무리를 했죠. 그러면서 같이 말씀드렸던 종목이 텔콘 RF 제약이었어요. 이 종목 말씀드리면서 실제적으로 얘는 바닥 대비해서 올라온 게 없다. 많이 밀린다고 생각해도 6,250원이다. 얘는 많이 밀린다고 생각해도 6,250원이니까 이런 종목은 저렇게 떨어져도 사도 무방하다라고. 이해되시죠? 왜? 얘는 오른 게 없어요. 오른 게 없다라는 건, 얘 같은 경우도 아까 이건산업이든 어떤 뭐처럼 이평 자체가 위에서 꽂아 내려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강하게 상승을 내면 무조건 한 번은 눌러야 돼요. 왜? 요렇게만 올려놓으면 이 밑에서 내려오던 이평이 위로 쳐 올려야 되는데, 이게 계속 가면 올려야 되는데, 그럼 나머지 이평들이 위에 있을 때나 이게 이렇게 하면서 같이 연결이 되는 거지만, 밑에 있는 이평이기 때문에 얘가 끌어서 올리려면 강하게 쏟아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그래야 얘가 밑에 있는 애들이 쫙 치고 올리면서 얘도 꺾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럴 만한 큰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얘가 밑에서 내려오는 이평을 살포시 옆으로 횡보하게 하고 밑에서 올라올 수 있게끔 한번 올렸다가 누르면서 평균값을 맞춰주는 거예요. 단기적인 평균값. 5일선이면 5일간의 평균값, 10일선이면 10일간의 평균값으로 이 이평선을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정배열로 들어서려고 모양을 잡는 자리예요. 이해되시죠? 얘는 이 자리에서 바로 뚫고, 뭐 KPM이 가면 따라가겠지만 바로 뚫고 갈 거냐 못 갈 거냐는 8,650원을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의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 자리. 8,700원이구나. 요 자리 그냥 8,650원. 요 자리를 몸통으로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 이해되시나요? 그 위로 넘겨서 지지가 나오면 한 차례 어디 못해도 여기 요런 자리까지, 혹은 요 자리에서 요 자리까지는 한 번 더 확인하러 올라온다. 대신 이 자리를 강하게 뚫고 올라가려면 최소 거래량이 이 정도는 들어와야 된다. 이해되시죠? 최소 거래량이 이 정도는 들어와야 요 자리를 뚫고 올라섭니다. 그러면서 요 자리에 대한 1,500원에 대한 확인을 하러 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려면 뭐 KPM테크가 한 차례 더 치고 올리면서 고점을 넘기는 그림이 또 한번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돼요. KPM테크는 좀 양아치 종목이긴 하지만 맨날 전환사채 발행하고 좀 양아치 종목이긴 하지만 이번에 뭐 나를 제대로 세웠을지도 몰라요. 이번에 크게 해먹고 뭐 골로 가든 뭐 할지 모르겠지만 얘는 5,500원 위로만 올려다 놓으면 얘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갈 확률이 높습니다. 얘가 신고가를 가면 텔콘 RF제약도 한 차례 뭐 더 올라탈 거다. 15,000원까지는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13,800원이나 15,000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어요. 얘도 그런 기준이 되면. 대신 그러려면 누구? 이 새끼가 먼저 가줘야 된다. 얘는 5,500원만 넘겨주면 됩니다. 요 자리만 넘겨주면 단기적으로 고점 6,200원 정도 한번 만들고 눌렀다가 한 차례 더 튀면서 올리는 그림을 만들 수 있어요. 얘는 한 차례 뭔가 더 해먹을 거예요. 분명히 이대로 죽기에는 좀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이런 기회를 그 김지훈인가? 그 양놈이 그냥 넘기진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기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무턱대고 막 들이대지 마시고요. 대응이 되시는 분들만 하세요. 대응이 되시는 분들만.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하락에 대한 뭐 A파 나오고 B파가 나왔을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아니면 여기서 그대로 쳐 올렸다가 한 차례 누르고 쏘아 올릴 수도 있다라는 개념인 건데, 그러려면 뭐 일단 이 갭자리를 한번 메꾸고 올라와야 돼요. 이 갭자리를 메꾸로 올라와야만이 그럴만한 그 메리트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럴만한 메리트가 생긴다. 그렇게 되면 얘도 덩달아 한 번 더 치고 올릴 수 있는 확률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웬만하면 이번 주에는 웬만하면 8,650원 위로는 한번 올려놔야 돼요. 고점을. 그래야 그 다음 주 한 번 더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아니면 한 차례 눌러야 된다 또.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한 차례 올라올 확률이 높을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일단은 바로 갈 거냐, 좀 더 비비적거리면서 갈 거냐의 차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상승의 여력은 남아 있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TCC 스틸. 자, 월봉상에서는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고점을 한번 찍고 밀린 그림이네요. 찍고 밀린 그림이고, 자, 월봉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자, 일단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자리까지는 확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항상 이 차트 같은 경우 명부를 만든다 그러죠. 그럼 뭐 어깨를 만들어 놓고 머리통 만들어 놓고 눌리더라도 어깨까지는 한 번은 더 올라올 수 있다라는 그림을 항상 만들거든요. 요런 그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SDN 같은 경우도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이 종목 아직도 나쁘지 않다, 나는 좋게 본다, 못해도 요런 자리까지는 한번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5,500원대. 오늘
그런 자리 그 위까지 한번 치고 올렸다가 빠졌죠. 요렇게 한번 뽑아놓고 빠지면 다음에 내려앉았다가 지지가 확연하게 잘 나오고 이슈만 생기면 이 자리를 한 번 더 뚫고 올리겠다는 개념이에요. 딱 쳐맞고 밀리지 않고, 혹은 이 고점보다 살짝 낮게끔 고점을 만들고 죽지 않는 이상 요렇게 한번 쏟아내면 이 하락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요렇게 이어지든 어떻게 이어지든 간에 나중에 테마가 정확하게 또 바람이 불면 한 차례 올릴 때 이 고점, 이 자리를 다시 한번 뚫고 고점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계기를. 그렇다면 이 TCC 스틸 얘 같은 경우도 이 자리에 대한 고점을 한 차례 뚫어놨어요. 살포시. 그죠? 살포시 확인하고 내려온 거예요. 이 자리에 대한 고점은 살포시 확인하고 내려왔지만 위에 대한 이 고점을 아직 확인 못했네요. 4,850원 정도 못했고, 그냥 월봉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머리 만들고 어깨를 만드는 그림을 만든 거고, 그래도 아직까지 테마가 살아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보세요. 거래량이 터지고 들어오면서 몸통을 만들고, 그죠? 그러면서 거래량을 강하게 쏟아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죠. 이런 그림이. 거래량이 실리면서 고점을 높이는. 그죠? 그러면서 이 자리를 메꿔 놓고 다시 거래가 터지면서 윗꼬리를 강하게 쏟아놨지만 이번 달에 이 자리까지 일단 메꾼 거예요. 아직까지는. 아직 이번 달 15일이 더 많이 남았으니까 종가상 이 자리를 몸통이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오면 다음 달 한 달을 더 볼 수는 있어요. 어디? 고점을 높이는지 안 높이는지. 대신 그게 아니라 오늘 이번 달 종가가 끝나면서 요런 그림으로 끝난다. 그러면 뭐? 그리고 거래량이 저번 달보다 적게 터지더라. 그러면 뭐 한다? 한 차례 누른다. 라는 개념인 거고, 요렇게 메꿔놓고 다음 달 또 여기서 갭 뜨면 한 차례 더 쏟아낼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고, 일단 고점은 이번 달 여기 어디야? 4,500원인가요? 4,560원까지는 일단 단기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림인데, 몸통 자리까지 만들어 놨네요. 몸통 자리까지 만들어 놓은 그림인데, 자, 이제 주봉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보면요. 그죠? 일단은 이 윗꼬리를 계속 달면서 매물 소화를 했다라는 개념이면 이 자리까지는 일단 매물 소화가 끝난 거예요. 지금 단기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자리까지는. 그럼 지금 남아있는 게 요 자리하고 요 자리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원래 요 자리까지 메꿨다가 이번 주에 이 자리까지 눌렀으니까. 그죠? 그럼 여기가 지금 매수 땅이고 여기가 매도 땅인 거야. 아직은. 어떻게 보면 요렇게 딱 그어봤을 때 여기가 확실하게 매도 땅이고 여기는 뭐 전쟁터라고 볼 수 있는 거. 전쟁터.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싸우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자리 싸움. 좀 더 많이 뽑아냈냐 못 뽑아내냐. 그러면 한 번 더 밀릴 수는 있다라는 개념인 거죠. 어디까지? 3,700원대까지. 왜? 여기까지가 다 이렇게 매물을 소화했던 자리니까. 요런 자리까지도 한 번은 밀릴 수 있다. 밀리더라도 죽은 모양새는 아직은 아니다. 이 종목이 죽으려면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아야 된다. 어디? 3,500원 깨져야 되고, 많이 밀리면 요 자리까지 봐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볼게요. 윗꼬리 최근에 달았던 자리니까 윗꼬리를 3,65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개념인 거고, 자, 지금 일봉상으로 돌아오더라도 이걸로 그려야 되겠다. 헷갈리네. 자,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가 살아있고, 또 여기서 각도가 한 차례 더 위로 올라탔단 말이에요. 좀 더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라는 거고, 고점도 아직까지는 높여가고 있는 그림이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점이 여기보다 여기가, 여기보다 여기가, 여기보다 여기가, 여기보다 여기,
그리고 나서 이제 고점이 낮아졌죠. 그러니까 한 차례 더 누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점 올리면서 고점을 높여가는 게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거든요. 주가가 상승하면서. 그러면서 매물 소화해주는 그림이. 그러면서 고점이 한 차례 낮아지는 그림이 나오니까 한 번 더 누르는 그림이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이 다음날 뭐 악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시가를 갭 띄우지 않고 밑에서 시작을 하니까 올라오면서 이 몸통 자리가, 왜 거래량이 들어왔으니까 몸통 자리가 한 차례 저항이 되는 거고, 몸통 자리가 저항이 되는 자리니까 이 자리에 대한 저항을 뚫지 못하고 거래량이 안 들어오니까 한 차례 더 누르는 자리.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많이 밀리더라도 요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기준인 거거든요. 얘는 어떻게 보면 요 자리까지는 몸통으로 메꿔놓은 자리니까, 바닥에서 메꿔놓은 자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자리인 거고, 이 자리를 강하게 뚫으면서 슈팅이 나온 자리인 거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요 자리죠. 3,73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다시 한 차례 반등을 쳐 올릴 수는 있다. 대신 그 반등이 요 자리죠. 4,080원, 이게 4,100원 위로 올라와야 돼요. 한 차례 누를 수는 있지만 올라올 때 이 자리 위로 올려다 놔야 그 다음에 대한 또 고점을 확인하러 갑니다. 그렇지 못하고 이 윗자리에서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 나오면 뭐한다? 얘는 요렇게 박스 친다. 요렇게 박스 칠 확률이 높아요. 단기적으로. 요렇게 박스 칠 확률이 높고, 요런 자리에서 한번 지지가 나오고 다시 한 차례 올라오는데 여기 중간가 그어봐서 요런 자리 또 쳐맞고 계속 밑에서 버벅댄다. 그러면 한 차례 더 누른다. 어디까지? 요런 자리까지 한 차례 더 눌릴 수 있다. 한 3,350원 혹은 3,400원까지. 대신 그 자리가 깨지기 전까지는 크게 추세가 꺾이고 그 밑으로 내려갈 확률은 뭐하다? 드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아직. 왜냐하면 얘는 기존에 하락을 해주면서 여기서 추세를 타고 하락을 해주다가 여기서 원래 횡보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박스권 치고 횡보해야 되는 자리를 한 차례 더 눌러서 과매도 구간 만들고 다시 쳐 올리면서 기존 이 박스권의 중간값 여기에서 한번 쳐맞고 다시 박스권 하단 갔다가 그러면서 강하게 이 박스권을 돌파한 자리예요. 그죠? 박스권을 돌파한 자리예요. 그러면 많이 밀려서 정말 악재가 터지면 이런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지만 지금의 자리에서는 이제 하락을 끝마치고 횡보하는 자리예요. 박스 치면서. 그러면서 슈팅을 강하게 쏟아냈고, 그리고 다시 한 차례 눌리더라도 이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이 박스권을 뚫었으니까 이 박스권 위에 하나에 더, 그러니까 이런 박스권을 하나 만들었었으니까 다시 한 차례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한 번 더 만들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한다? 횡보한다라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볼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뭐 이 분사 이슈가 언제까지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제 언젠간 끝나겠죠. 그럼 그 안에 슈팅을 한 번 더 뽑아내고 다시 죽으면 눌리면서 이 박스권 상단 부근 혹은 3,000원 초반대까지는 한 번 더 누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여기서 이 뭐 분사 죄송해요. 분사 이슈가 꾸준하게 나타나진 않을 거라는 거죠. 말 그대로 LG화학이 분사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개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분사는 말 그대로 자회사를, 그러니까 뭐 홀딩스 같은 개념이죠. 홀딩스 같은 개념을 만들면서 LG화학에 대한 지분을 반반 나누는 게 아니고 LG화학은 LG화학인 거고 나머지 이제 새로 생기는 이 자회사는 새로운 거거든요. 새로운 거.
말 그대로 그냥 얘네가 얘네에 대한 지분을 100%다 갖는 거거든요. 우리 개인들이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다른 거 뭐 어디 뭐뭐뭐 회사 뭐뭐뭐 홀딩스는 얘가 하나가 있던 걸 두 개로 나눈 거란 말이에요. 지분을 뭐 50대 50이든 30대 50이든 해서 개인들이 이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나눠지더라도 나는 이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LG화학은 그런 개념으로 그 이슈가 생긴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걔가 빠지고 다른 애들이 이제 뭐 그로 인해서 올라온 거긴 하지만 어찌됐든 걔는 대형주. 뭐 어찌됐든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 차례 그 자리를 메꾸게끔 돼 있다. 그러면 얘는 뭐 한다? 내려오게끔 돼 있다. 그 안에 슈팅 나올 수 있을 때 먹고 빠지는 게 안정적이다라고 저는 그냥 보고 싶어요. 거래가 꽤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가 뭐 이 자리에서 요렇게 올라간다라는 건 좀 웃기잖아요. 왜냐하면 얘가 요렇게 원을 그렸거든요. 지금 요렇게 원을 그려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반달이 돼버리거든요. 요렇게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거면 요런 자리에서 요렇게 올라왔다가 한 차례 누르고 요런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됐든 공간은 비지만 요렇게 한 차례 원을 그릴 수 있는 자리가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서 뜬금없이 요런 그림은 조금 애매해요. 반달밖에 안 되니까. 그죠? 자, 기존의 흐름에서 좀 그런 그림이 있는지 좀 볼까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내려오면서 요렇게 내려오면서 요런 원을 잠깐 그리죠. 뭐 여기까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한번 눌렀다가 요렇게 그리면서 이제 큰 원을 그리죠. 이렇게. 그죠? 여기도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요렇게 반절 올려놓고 다시 한 차례 누르고 나서 다시 이거에 대한 원 하나 그리고 1차 원 그리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원을 하나 더 그리죠. 요렇게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는 요렇게 또 원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하게 떨어졌으니까 빠르게 반등을 하는 거고 고점하고 저점 대비 50% 고점하고 저점 대비 50% 기술적 반등이 나온 거고 그럼 여기도 요렇게 밀렸으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고점하고 저점 대비해서 50%를 넘기긴 했네요. 넘겼다가 빠지는 그림인 건데 그래도 요런 자리에서 그러면 요렇게 한번 올렸다가 요렇게 한번 누르고 요렇게 올라가는 게 좀 더 안정적이다. 그렇지 않을 거면 한 번 더 고점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쌍봉 비스무리하게 모양을 만들고 바닥까지 눌렀다가 요런 식으로 바닥까지 눌렀다가 그 다음 이 바닥 누를 때는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요런 박스 자리에서 눌렀다가 3,000원 초반대 혹은 2,900원대 눌렀다가 요런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대부분 이 차트는 패턴을 그리거든요. 그 흐름이 달라지기 전까지는 어차피 기존에 있던 놈이 뭐 늙어 죽든 뭐하든 밑에 수제자를 길러서 해먹는 놈들이 똑같은 팀을 꾸려서 같은 종목을 꾸준하게 해먹기 때문에 모양새는 비슷하게 나온다. 그래서 대부분의 차트쟁이들이 신규 종목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과거에 이력이 없어서 그래요.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한 뒷조사를 해야 되는데 얘가 뭐 네이버 실이었어. 17살 때까지밖에 기록이 없고 17살 때부터 지금 40살 때까지 기록이 없어. 그럼 확인이 안 된다는 거. 제가 어떤 놈이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해주지 않는 이상. 그죠? 그러면 차트도 매한가지인 거예요. 얘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예전에 가난했는지 성격이 지랄 같은지 아니면 성격이 온순한 건지. 얘는 성격이 좀 지랄 같은 거죠. 윗꼬리가 많으니까 싸납다라는 거예요. 얘가 성격이. 그러니까 차트도 사람의 얼굴이에요.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상학 본다고 하듯이 차트를 보면 얘는 정말 이쁘다. 얘 정말 이쁘네. 그런 애들이 미인 줄 알거든요. 차트가 진짜 이쁘다.
이평선 비트 깔아놓고 이제 튀겠는데 얘는 진짜 이쁘다. 근데 얘는 다 좋은데 얼굴이 코가 조금 문제네. 쟤는 코만 고치면 진짜 이쁘겠다. 막 그런 얘기 우리가 하잖아요. 얼굴을 보면서. 차트 보면서도 그렇죠. 얘는 차트 모양이 진짜 이쁜데 거래량이 조금 부족하네. 얘는 차트 모양이 되게 좋은데 한 번도 상한가가 없네. 다 좋은데 윗꼬리가 기네. 얘는 그냥 쓰레기네. 쫙 내려가는 지하실 파고 가는. 얘는 그냥 쓰레기네. 쟤는 딱 봐도 관상이 사기꾼 관상이네. 쟤는 상종하면 안 되겠다. 말 한마디 걸고 싶지 않아. 쟤는 다 좋은데 좀 뚱뚱해. 뭐 그런 것처럼 차트를 보면서 그런 그림을 그러니까 얼굴로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 걸고 싶은 스타일, 친해질 수 있는 스타일, 얘랑 친해지려면 내가 굽신돼야 되는 스타일. 뭐 그런 것처럼 얘는 차트상 좀 지저분한 놈이다. 뭐 어떻게 보면 좀 가볍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시총 자체가 낮으니까. 그래서 위아래 꼬리가 많고 그렇다고 해서 강하게 들어오는 애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게 그렇게 돈 많은 세력은 아니다라고 좀 보이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상한가는 2번 갔네요. 첫 상하고 2번째 상하고. 그리고 이제 추세를 이어가니까 이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은 한 번 더 고점을 확인하러는 올라올 거다. 4,400원 부근까지는. 대신 그 4,400원 가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4,100원을 넘어서는지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못 넘기면 내려앉을 거고 넘기면 4,4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오늘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항상 리딩 회원들은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뭐 되시겠습니다. 뭐 리딩 하면서 공부도 살포시 하고는 있으니까 뭐 유튜브만 보셔도 공부는 되시겠죠 뭐. 자, 어찌됐든 오늘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저는 또 내일 찾아뵐게요. 9시에.